그래 오늘 아주 귀한 날이다. 우리 저 제자 이야기 좀 들어보자. 저 무교 집안에서 출생하고 좀 더 이야기 들어보자. 삼남 이녀 중에 차남이고, 저는 이제 형 누나가 있고 이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고, 저는 이제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고,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정년 퇴임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였고, 그런 가운데 뭐 종교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무난하게 살았죠. 그게 어디고? 저는 대구 원대동, 원대동에서 계속 살았고, 제가 이제 고3 때, 제가 교회는 이제 고2 때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 고신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죠. 나가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가 고신 쪽 교회였고,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까 여자친구는 없고, 저하고 이제 분위기가 맞더라고요. 분위기 맞고,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다는 거지?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좀 이제 네, 나이가 든 후에. 네, 고등학교 그렇지. 2학년 때 그래 교회를 나갔는데, 저랑 이제 좀 분위기도 좀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교회 생활을 했죠.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여름 수련회도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고, 제가 고3 때 제가 조금 이제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고3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상은 높고, 이제 대학교에 대한 이제 이상, 저는 이제 외교관이 이제 꿈이었어요. 이상은 높고 이제 실력은 안 따라주고,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가부화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아프게 되고, 막 눈도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거의 막 앉아 있지 못하고 또 그런 지경까지 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도 받아봤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고, 나는 이제 아프고, 그래서 고3 때 이제 거의 이제 방황을 했죠. 6개월을 방황을 했죠. 6개월 방황을 하고, 거의 내신 성적 이제 다 이제 버리게 되고, 그냥 수업만 듣고 이제 야자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개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는 개성? 네, 중학교는 이제 후배네. 중학교는 대건중학교, 가톨릭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신부들을 통해 수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처음 중학교 때 접했고, 고등학교도 그거는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종교적인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근데 고3 때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방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오니까 아프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상황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개성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니는
니 나중에 목사 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평소에 흘러가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나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프고 방황하고 그 시절에 그 내 안에 어떤 빛이 왔어요. 이제 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 안에 이제 빛이 오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소명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또 담임 선생님이 또 했던 말도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내신 성적 다 베리고 뭐 시험도 제대로 잘 못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시청 교회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고신대학교를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마침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계대 신학과가 이제 그때 처음 내가 들어갈 그 해 이제 신학과가 처음 생기는 해였어요. 그래서 계대 그러면 조영환이 하고 네, 그는 인문대 쪽으로 내보다 선배였어요. 그는 학부로 들어왔죠. 아 맞다. 그러니까 학부로 들어오고 내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신학과가 처음 이제 개설됐죠. 그래서 신학과를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계대 신학과를 이렇게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이제 저도 제 성격이 저도 조금 이제 신 교수님처럼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 가지고 막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뭐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그런 학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저는 나무를 보는 숲을 보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 이제 숲을 보는 어떤 그런 성향의 기질이거든요. 저는 O형이라서 A형은 주로 이제 나무를 주로 보는 관점이지만 O형들은 주로 이제 숲을 보는 이런 관점이라서 이제 수박 겉핥기식 이제 다방면에 어떤 모든 것을 접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제 기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막 많이 수업을 들었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수업까지 듣고 청강하고 데모하는데 대구에서 뭐 계대에서 수업하다가 저 경대 영대 데모하는데 한다 그러면은 그까지 막 쫓아가고 데모하는 데다 그래? 가보고 제가 제일 그때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백기환 선생님 그다음에 그때 문익환 목사님 또 그때 변호사 이름 뭐지 또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제야 인사들을 조금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주로 이제 듣고 홍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분도 나오시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속 없이 막 이런 정의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뭔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를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신학에는 별 이제 관심이 좀 덜했어요. 덜하고 이제 신학은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제 신학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 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한번 이제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방만하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했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고 하는 상황이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또 고3 때 아팠던 머리가 또 계속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시험을 치려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고 리포트도 한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저는 막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리포트를 책을 안 읽고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 아예 책을 못 읽었으니까 아예 리포트도 못 내고 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대충 시험을 못 치고 그러니까 백지 내고 막 그랬거든요. 시험 칠 때 백지 내고 그래서 all or nothing. 예, 그래서 제가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학사 경고 2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도피처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때 제가 신 교수님 수업은 내가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지 2학년 때 수업이 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수업 신 교수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쇼킹했죠.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수업이었죠. 제가 원하는 그 일방적인 어떤 교육 방식 전달하는 교육 방식보다는 이제 토론 위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진리 신학을 한 학기 정도는 이제 맛을 봤죠. 한 학기 정도 맛을 보면서 교수님이 쓰신 모두가 이해할지라도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내가 책을 읽었고 나도 밑줄 치가면서 그래서 읽는데 그때 나의 어떤 진취적인 어떤 진보적인 사상하고 생각하고 맞닥뜨려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수님을 이제 존경하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한 2학년 막 또 CCC 활동도 했었어요. 한 1학년, 2학년들하고 CCC 활동도 하고 정말로 여러 군데 이제 다리를 거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사 경고 2번 받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군대로 도망갔는데 군대에 갔어도 저는 그때 제 몸무게가 한 54kg 군대 갈 때 지금은 이제 70kg예요. 지금은 71kg 좀 나갔는데 그때 갈 때는 54kg 빼빼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11사단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인데 여기는 이제 교육사단이고 예비사단을 보니까 맨날 행군하고 태권도하고 사격하고 50분 교육에 10분 휴식 학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근데 제가 54kg에다가 뭐 저는 취미가 없어요.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뭐 잡기도 없고 막 그도 학교 집과 도서관 이렇게 그냥 모범학생이었기 때문에 운동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행군하면 맨날 나고하고 사격하면 맨날 막 이제 나고하고 그래서 밖에서 훈련했던 것이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찍혀가지고 내무반 생활에서 굉장히 선배들한테 많이 고참들한테 갈굼 당하고 막 그랬죠. 너무 갈굼 당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등병 때 제가 탈령을 시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래. 우리 막사가 이제 신축 막사였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도 자변기 화장실이었거든. 신축 막사라고. 그때 우리 한 번씩 이제 영화를 보여주잖아. 그때 이제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전부 영화 보러 이제 식당으로 전부 가는데 나는 그날 뒤로 빠져가지고 영화 보러 안 가고 이제 탈령할 거라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내 밖으로 못 나갔어. 그때 비가 안 나왔으면은 밖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네. 밖으로 나갔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밖으로 못 나가고 이제 막사에 이제 중대장실 앞에 그 화장실에 거기에 이제 변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괴롭더라고. 신학을 한 2년 하고 이거 2년 하고 갔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군대 생활을 못합니까?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거기 변기실에 앉아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갖고 잠깐 깨보니까 막 나를 찾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더라고. 그때 우리 중대장이 마침 막 이제 육사 나와가지고 한참 막 이제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 만약에 내가 탈령을 했으면은 그 중대장하고 성질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깨고 나 찾는 소리 막 들리는데 그때 이제 잠이 깨고 나니까 이제 좀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이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막 나 찾는다고 나더라고. 판초에 있고 막 온돌에서 그래서 중대장실에 불려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집안일로 중대하고 중대선에서 끝났는지 연대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 집안 일로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가고 뭐 심할수 쓰고 그 다음 날 완전 군장 메고 이제 연병장 중대 연병장 몇 바퀴 이제 도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부반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고참들하고 이제 훈련을 같이 안 나가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이병수로 이병수 뭐냐면 이제 군대 처음 들어오면은 앞에 저 보초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초 서는 어떤 그걸로 이제 근무를 이제 그 빠졌어요. 제가 이제 직책이. 그래서 잠은 이제 내무반에서 자고 이제 근무는 이제 밖에 나가 정문에서 보초만 쓰는 걸로 이래가지고 그 더 이상 이제 나를 건드리면은 이제 또 내가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이제 보초 쓰는 걸로 이제 빼주고 이래서 그래서 제대할 때는 이제 안 다치고 요즘 뭐 안 다치고 이제 제대로 이제 무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그 군대 생활을 이제 막 탈영을 시도했던 미수에 그쳤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그 내 안에서 이제 열등감이라든가 나를 이제 굉장히 조금 참참한 어떤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3학년 복학을 해서 4학년 때 제가 또 실합 철학 과목을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워낙 막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안 들어도 될 과목인데 이제 실합 철학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그때 마침 김윤동 교수님이 이제 경대 철학과에서 이제 계대로 이제 시간 강사로 왔어요. 시간 강사로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강의가 재밌고 막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또 제가 평소에 알았던 그 종교 선이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원론을 알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하는 게 선악 자체가 하나다 선악 자체가 한 뿌리다 그래 선악 동건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악 동건 선과 악이 한 뿌리고 생명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굉장히 쇼킹하게 들렸고 또 이분이 수업을 워낙 강의를 잘하더라고. 모든 철학자들을 처음에 막 나열하고 마지막에는 그 철학자들을 다 까버리더라고. 다 까고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구원파인가 막 이렇게 이제 이단의 어떤 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워낙 강의를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학생들과 몇몇 학생들과 그때 학생들이 철학과 신학과 사학과 막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남아서 같이 토론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학교 교내를 걷다가 교수님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교수님 수업 시간에 뭐 독일에 한번 갔다 온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질문하기를 교수님 독일에 갔다 와서 이렇게 수업을 잘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스승이 있다. 스승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 스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을 한번 이열래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 저는 또 막 이제 도전 정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분이 2단이 아닌가 뭐 2단인지 7단인지 8단인지 나도 이제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직접 가서 이제 그날 이열래 목사님 집에 이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 보고 사모님 봤는데 상의 모습이 지금 그 집이가? 예 아니 전에 대명동에서 대명동 40분인데 분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도 인자하시고 사모님도 인자하시고 굉장히 제가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은 이단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여러 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 좀 옮기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고등학교 안에는 그 교회에 제가 다녔거든요. 다니고 또 계대에 또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최성찬 목사님이 하시는 그쪽 교회도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그거 가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대구 교회에 오고 이제 기존 교회하고 되게 이제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은 이제 대학생 대학생 상대로 목사님과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했죠. 저도 질문하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님보다 더 질문을 더 좋아하는 사람. 계대 학교 다니면서 계대 목욕 철학 세미나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그래? 다녔거든요. 그때도 이제 신학과이면서 있잖아. 쓸데없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뭣도 모르고 모르면서 그 철학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질문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열래 목사님 말씀 마치고 질문을 그때 질문을 매주 토요일마다 갔으니까 질문글을 계속 만들어갔죠. 만들어가고 질문을 한 6개월을 했나 아마 6개월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했는데 나중에 질문하다 보니 나는 질문 자체가 이렇잖아요. A냐 B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항상 A와 B를 얘기 안 하고 항상 C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C를. 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질문 자체가 그랬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냐 저거는 얘기하지 않고 항상 C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C가 이제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계는 이 대구교회는 이제 질문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질문해서 답을 얻는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이 생각이 이제 제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멈춰버렸죠. 질문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 이제 그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번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제 다니고 그때 이제 목사님 테이프를 이제 2개를 들고 김연동 교수님부터 이제 2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보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개성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외부 유명 초청 인사 한 번씩 강연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때도 들어보고 유명한 목사도 설교도 들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열래 목사님 테이프를 2개 딱 듣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제 안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고 뭔가 계속 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원을. 뭔가를 잡히지는 않는데 근원을 얘기를 하시니까 내 안에 시원하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는데 일반 종교에서 그 목사 설교들은 대부분 어느 한 구절을 떼가지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이 목사님 설교는 이상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테이프도 듣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봤는데 나중에 어느 날 되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 말씀하고 열려 목사님 말씀하고 이렇게 이것도 무한 리필이에요? 리필? 네. 이구나. 시큰 맛이 없으면 되겠다. 네. 보이차. 그래서 기존 교회하고 말씀이 다르니까 이상하게 기존 교회 이제 과일 맛으로 따진다면 이제 과일로 비교하면은 과일이 맛없는 과일이고 지금 대교회의 말씀은 이제 과일이 맛있는 과일인 거예요. 그 맛없는 과일을 먹다가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맛없는 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교회를 넘어와 버렸어요. 그 기존 교회 개성고등학교 다니는 그때 이열래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셨고 나를 소개해 주신 장로님도 담임 선생님도 그 교회 계셨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있어서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은 장신대 대학원 갔다 와서 목사가 되고 그 개성고등학교 아마 교목이 아마 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목이. 그러면 그쪽에 있으면은 내가 뭐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텐데 싸게 그때 내가 대구를 이제 옮길 때 그 내 추천해준 담임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은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세상에 대구를 그냥 제가 넘어와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저를 좀 괘씸하게 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막 급하게 왔잖아요.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저희 출애굽은 그 엑소더스네. 예, 엑소더스의 출애굽은 누가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 주시는 게 이게 출애굽이지. 뭐 상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이 상의를 했었으면은 뭐 이단이다 뭐 가지 마라 뭐이 길이 안 된다 이래 했을 건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나를 끄집어 내 주셨던 것 같아. 뭐 완전히 출애굽 경험을 그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교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하고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이미 이제 대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신학의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게 되더라고. 신학을 하면서 그 지방신, 그 A가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 신학생들이 나가서 전부 그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토론할 때 보니까 전부 자기 하나님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럼 전부 자기 하나님을 이제 내세우니까 하나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도 하나가 안 되는 거 하나니까 나도 목회자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살자. 이래서 이제 졸업하고 저는 또 그 학사경을 2번을 받아봤기 때문에 졸업 못하고 한 학기 계절학기 하나 더 들었어요. 계절학기 더 듣고 한 학기 더 늦게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가지고 이제 뭐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에 뭐 그 쪽지가 날라왔길래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직업이 보험 세일즈맨 서울에서 날라왔더라고. 이렇게 막 응모하라고. 네, 응모하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날라왔길래 뭐 저는 또 한번 또 항상 도전쟁이니까 또 모험하러 이제 서울에 가고 자취하면서 보험 세일즈를 이제 서울 가서 처음에 했어요. 첫 직장이에요. 직장 하다가 처음에는 막 기본급이 있었나? 기본급 없는 그런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그때 007 가방 있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저는 또 이렇게 개척 위주로 연구 위주가 아니에요. 개척 위주로 이제 그저 구로 공구 상가가 있어요. 서울에 구로 공구 상가에 매일 출근해갖고 매일 돌고 있잖아요. 문 두들기 가면서 있잖아요. 그때는 신설 회사에서 중부성명하고 신설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방 들고 저는 또 특이하게 했죠. 뭐 앞에 명찰 기다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 얼굴 알리고 이름 알리고 이래갖고 막 특이하게 막 매일 돌고 살고 그래서 거기 한참 해갖고 뭐 실적도 꽤 올렸어요. 그래? 네. 그래 매일 다니면 돼.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펀치가 강하죠. 저는 펀치도 강하고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신경 쓰는 것보다 좀 코뿔도 3개지만 코뿔이 3개 오늘 또 4개짜리 맞냈네. 4개짜리 김치영 목사님 내보고 그러더니 코뿔이 1개, 2개, 3개 4개.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굉장히 교수님 제자답다. 그러니까 그 회사 지명도는 아주 낮은. 네, 낮은 그러니까 아주 그 신설에서 쉬운 일 도전이 아니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도전했네. 뭐 저는 그때 제가 서울 가게 된 계기도 왜 갔냐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이쁜 자매가 자매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를 이제 보려고
이제 미혼 그러니까 시절에. 미혼 시절에 내가 이제 음. 짝사랑했지 짝사랑. 주위에 손이 걸려가 아. 짝사랑. 자매의 미모에 걸려서 아. 짝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서울에 있는 걸로 하고 그래 이제 갔죠. 근데 나중에 그 짝사랑에 간 그 자매가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형님.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튕겨버리죠. 젊은 베르테르였었군. 그 자매 남자친구가 한참 교회 안 나올 시절이었거든. 교회 왔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올 시절이었는데, 전 내가 가는 바람에 걔가 막 다시 대시하는 바람에 걔는 이제 교회 걔하고 둘이 이제 다시 엮여져 버렸고, 걔 이제 결혼했어요, 걔 둘이는. 나는 그것을 튕겨가지고 그래서 서울 생활을 한 2, 3년 정도 했다가 이제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 보니 그때 54kg니까 들고 다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막 안에 공구체가 뭐 책은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러면 이제 차 운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지하철 타고 이랬죠. 지하철도 지하철 이제 타고. 걷는 네, 맨날 거리가 네, 만만찮았겠네. 그 맨날 걸어 다니고 이 007 가방 자체가 이미 무거운 거거든. 응. 이게 전부 나무라 돼가. 빈 거라도. 네, 그것도 내 백화점 가고 아주 비싼 거 샀거든. 응. 그래 이제 빈 거라도 그거다 책 넣고 뭐 팜플렛 넣고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허리가 아프고 도저히 공부 못 하겠다. 그래갖고 대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대구를 보내주더라고. 대구에 이제 그 신설에서 지점이 있어갖고 대구 와서 근무를 하다가 저도 대구에서도 하여튼 잘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팀장까지 하게 됐어요. 팀장까지 하면서 내 밑에 이제 직원을 내가 내 밑 팀원을 한 8, 9명 이렇게 뒀어요.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성과가 좀 있으니까 성과도 좀 있고 뒤를 두고 이래가지고 신설해서 와가지고 좀 더 큰 회사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이제 법인 쪽으로 단체 영업을 하려고 내 밑에 팀을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다 삼성생명. 집단 탈출이네. 집단 탈출. 이거 굉장히 뭐 하여튼 저는 뭐 하여튼 한번 꽂히면 뭐 하여튼 남 배려 안 하고 내 생각에 꽂히면은 막 그냥 행동에 옮기는 그런 무식한 어떤 돈키호테지 그런 게 좀 강했죠. 그래서 삼성의 법인단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참 생활을 하다가 내 팀원 막 7, 8명 많고 다른 팀원 뭐 2, 3명 이러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지점장이 봤을 때는 이게 안 되겠다 싶고 내 팀원들을 다 갈라버리더라고. 내 팀원들을 다른 팀으로 내하고 상의도 없이 팀장이 내하고 상의도 없이 다른 팀으로 다 갈라버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성질 났죠. 성질 나고 다 때려치워버라 하고 막 내가 그때부터 왜냐면 자존심 한번 상해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진짜 안 하게 됐죠. 막 포기하고 그때 결혼했던 시절이었어요. 결혼했던 시절인데도 이제 대구 와가지고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도 보면은 저는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 봐요 군대에서도 탈영 미수했죠. 그 서울에 직장 간 것도 그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해가지고 그 갔죠. 그것도 실패하고 차였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내 동기들 중에는 다 결혼을 다 했는데 나 혼자만 이제 결혼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진이나 뭐 기로 뭐또 그게 다 동기가? 내보다는 한 해 위 선배인데 나이는 나하고 나이는 나하고 전부 비슷하게 왔어요. 비슷하게. 이제 그때 이미 서로 알고. 그 교회 와가고 이제 다 알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비슷하게 왔는데 다 전부 좀 짝맞춰가 다 결혼하는데 내 혼자만 이제 결혼 못하고 내가 이제 볼 게 뭐여 있어요. 볼 게 없잖아요. 직업도 없지, 직업도 만만하지. 그래서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이제 저희 아브람 이제 김윤동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막 울고 불고 눈물 고물 짜면서 있잖아요. 그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구한테 가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그때 대명동에 계실 때 그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서 울고 불고 짤고 있잖아요. 내 혼자 결혼 못 하고 있다고. 명예 뭐 있나 소리 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교회 대교회가 울어본 적에는 제가 딱 2분 있어요. 김윤동 교수님 집에 가서 한번 울었고 이열래 목사님 앞에서 한번 눈물 콧물 자고 딱 2번 울어봤는데
그러니까 윤동형 입장에서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내 기질을 아니까 나는 일단 이뻐야 되니까. 여러 사람을 윤동형이 나를 여러 사람을 좀 붙였어. 붙였는데 내가 노했거든. 캔슬하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예쁜 게 중요했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교련이 이열대 목사님 나중에 하신 말이 뒤가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가운데 제 얘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 인용을 하시면서 기가 참 교련에 대한 이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 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저를 이제 용어제로 이렇게 쓰셨어요. 쓰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보니까 좀 한편에 조금 기분이 좀 씁쓸하면서 참 이런 거까지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셨나 싶어. 그리고 윤동형이 이제 저를 이제 또 제가 뭐 금방 온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시켜줬는데 근데 그 자매하고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지금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그 자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좀 나오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성격상 뭐 네, 성격상은 다 안 맞고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기가 있었어. 그때 애기 하나 있었죠. 애기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장모님 집에서 애를 케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애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애를 봐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재혼을 이제 했죠. 재혼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옥이 누나를 통해서 이제 다리를 놓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혼자 이제 살 때는 이혼하고 혼자 살 때는 우리 집에도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 본가에는 그 이혼했던 얘기도 안 하고 뭐한 그냥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하나의 김강태 형제 집에서 거기서 이제 방 하나 변명주 자매 남편 변명주 자매 집에서 요 조그만 방 두 칸 하나는 작업실이고 하나는 큰 방이거든요. 그 작업실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잡고 거기서 몇 개월 살다가 그다음에 신원수 누나 집이라고 거기서도 몇 개월 살다가 나중에 홍원선 형님 집에 거기서 살다가 그다음에 자기대 형 집에 살다가 그때는 수입이 없었다고. 전혀 없었죠. 그냥 완전히 보따리 2개만 들고 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홍원선 형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기간이 몇 년이었어? 결혼 기간 한 4, 5년 정도 정확히 한 몇 년은 됐다. 네, 한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홍은선 형님 집에서도 그것도 방이 없었어요. 그것도 홍은선 어머님 사시죠. 그때 이제 또 저 누구 뭐저 대학생들 둘이 또 같이 또 얹혀 살았죠. 제가 이제 그 방이 없어요. 그냥 거실에서 제가 살았죠. 거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식이라고 그러죠. 기식하다시피.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지금 말한 기식 그런 예가 들어 있었던 모양이던데. 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저 강순영 자매도 한때 진이 집에 가 있었다고? 우리 초창기에는 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창석이 형님 누님 집에 기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목사님 그렇게 살아셨고
그다음에 형님들이 그 목사님 사신 삶을 그 이제 봤잖아요. 그 이제 바톤을 이제 삶을 봤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렇죠. 도울 차례다, 그지? 그렇죠. 아, 그 목사님 삶이 자기 개인 삶이 없었고, 음. 그다음에 이 형님들도 형님 누님들도 자기 개인 삶이 없어요. 내 옆에서 직접 같이 키스가면서 살아보니까 자기 개인 삶이 없어요. 개인 삶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 집 저 집 그 이 집 저집 막그 찾아갈 수 있었고. 찾아갈 수 있었고, 음. 제가 또 이제 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이혼하고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직업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에 내가 뛰쳐 나가야 될 사람이거든. 뛰쳐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뛰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그냥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지금 현재 맺힌 거기 때문에 만약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있었으면 공급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막 폐인이 됐든지 자살했든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막 순회 그때 형님들 지방으로 순회 다닐 때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저녁 갔다가 새벽 2시 3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새벽같이 일하고 출근하고 형님들 그래서 사셨다니까. 저는 가면서 이제 운전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죠. 아무것도 없어도 마늘 두 쪽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행복했는데 그때가 30대 예, 30대 30 중반? 예, 30 중반.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식하면서 먹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좀 원망스러우니까 막 내 안에서 막 욕도 나오더라고요. 막 그 원선영 집에 살면서 나올 때 막 그 욕 한마디 하고 막 나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 원선영님하고 그 자매는 명숙 누나한테. 그래. 예. 그게 신세 졌는데도. 신세 졌는데도 그래 인간이 있잖아요. 자기 선악이 있고 자기가 원망이 되면은 이게 배은망덕하다는 거. 배은망덕하다는 거 제가 그때 배웠어요. 완전 나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입혀주고 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이런 사람이더라고 내가. 본인한테 욕했겠지. 본인한테. 내가 그 내 인생이 아마 그때 막 좀 원망스러웠기 내가 좀 그래. 저주스러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령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령은 이제 나를 100% 이제 그때 자기령 집도 그 저 형편에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그런가? 그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막 나중에 나중에 또 나중에 취재해 보면 알게 되는데 보면은 그거는 막 정말로 있잖아요. 도둑놈, 강도, 피해자지. 하여튼 다섯 여인이 되잖아. 다섯 여인들 후손들이 거기 다 모였어. 와서 이제 비비대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시절이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거기 같이 이제 묻혀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더 제가 또 적응을 못해. 결국은 제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배의찬 알죠? 몰라. 그때 그 군부대에 그래 대령. 중령. 중령. 걔하고 내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경주에 그때 제가 대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자기령 살면서도 막 자기령 순에 따르다고 했는데도 그때도 이제 내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싶어 나왔어요. 나와 어디로 갔냐면은 그 대령 그 간사에 가고 제가 처음으로 막 간사에 가니까 뭐 장교니까 막 그 양주 뭐 위스키 종류 많잖아요. 거기서 양주하고 위스키 먹고 막 먹고 그 가기 전에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죽을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산에 올라가고 근데 자살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자살해갖고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고 정말 병신이 됐다. 병신이 되면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뭐 자살은 그걸 못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주에 있는 배의찬 집에 가갖고 막 비스킷 술 먹고 양주 먹고 막 오바이트 해가지고 자다가 그 자기 간사 침대에 그 오바이트 얼마나 했는지 그 배의찬이가 내 오바이트 한 걸 밤새도록 이제 다 닦아내고 그 침대도 한 번씩 자기 와이프가 와서 그 침대 생활 해야 되는데 내 침대를 다 밀어놔. 그리고 막 자고 나 깨니까 굉장히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강태형 집으로서 헌수이 누나 집으로 해갖고 원선이 형 집으로 해가지고 자기령 집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저 배의찬까지 내가 간사까지 갔는데 5군데를 제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기숙 기간이 다 합치면 기간이 얼마나? 한 3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3년 정도 이렇게. 그동안에 저 일자리는 일자리를 전혀 없고. 찾기는 하고. 찾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이제 교육, 뭐 컴퓨터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근데도 배우고. 기회가 쉽지 않았구나. 않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그다음에 막 공공근로도 하고 막 이제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도 하고 이제 겨우 막 이제 그래갖고 막 몇몇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공공근로라면 뭘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나가고 이제 보도블록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그런 몸으로. 예예 몸으로 때우는 이 동부에서 정부에서 그냥 없는 사람들 이제 돈을 주려고 이제 만든 그런 거죠. 그때 한 7, 80만 원 줄 때였지.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바이트 하고 나중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돌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설악산 이제 가려고 자살하든지. 그게 이제 재혼 전이지. 네, 재혼 전이죠. 자살하려고 이제 설악산 가려고 그 가서 죽든지 아니면 그 가서 이제 중이 되든지 절에 들어가든지 그러려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라고 떠날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창석이 누나 중에 김영숙 누나라고 오늘 만났다. 예, 김영숙 누나가 이제 그 의찬이하고 관계가 돼갖고 그날 아침에 왔었어요. 그래 그 누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다시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 누나가 만약에 안 왔으면은 저는 지금 설악산에 가가지고 지금은 폐인이 됐든지 죽었든지. 그거가 뭐 60대인가? 예, 60대 후반. 중반 정도 되겠다. 60대 중반. 그래가지고 죽었든지 중이 되었든지 폐인이 되었든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누나가 와가지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왔거든. 그 누나 손에 걸려갖고 자기네 집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나를 찾아가지고 소식이 없으니까 뭐 2, 3년 뭐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동사무소 주소 내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네 집으로 이제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그때다가 이제 본가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본가로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본가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매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매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 지금 직장 나가지? 예, 자매는 이제 간호조무사로 해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김상곤 원장님 그 사모님이 하시는 그 휴마나 요양원에 거기서 그저 내가 한번 거기서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보험회사 다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차 세일 그래 이제 재혼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약국에 카운터 그러니까 약사는 아니니까 약국이 카운터 계산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장만 이렇게 팔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 역할을 이제 했죠. 그때 카운터 직장을 다녔는데 그런데 2시부터 근무 시간이 2시부터 10시까지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오전 시간 뭐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거기 이제 다니면서 수입은 그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했죠. 지금으로 치면 한 150? 지금 치면 한 120에서 150 정도 될 거예요. 그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전혀 교회 생활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일요일도 어떤 데는 뭐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교회 생활 주로 저녁 시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도 약국을 한 카운터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하도 시간에 이제 매여가지고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은 좀 약국도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다른 약국 더 좋은 조건에 약국을 옮겼어요. 100만 원 받다가 한 170, 180만 원 주는 조건도 좋은 데 조건도 약국을 옮겼어요. 그래도 180만 원 받다가 또 시간이 또 늘 저녁 시간이니까 나중에 내가 저는 참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고 자매하고 상의 한마디 하고 어디로 옮겼냐면 은행 청원경찰로 은행을 제일은행 그 노우경 형님 제일은행 다니는 노우경 형님 그뭐 은행장 했어? 은행 지점장 했어요. 아. 제일은행 그 청원경찰 그 보직한다는 얘기를 제가 소식 듣고 청원경찰 쪽으로 갔어요. 그것도 월급이 얼마면 100만 원. 그 약국에 다닐 때는 180을 받았는데 더 못하네. 100만 원 그러니까 정규 직원도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받고 이제 시간이 좋거든. 이제 8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6시 되면 딱 퇴근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제 교회 생활 하려고 이제 페이를 줄여 가지고 이제 청원 경찰을 한 5년을 했어요. 수입은 5년 동안 늘 100만 원. 오르지는 안 하고 5년 100만 원.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쫓겨났어요. 잘렸어요. 청원 경찰. 왜? 모르겠어요. 뭐 잘렸는데 그때 우리 지점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분위기 아니 그저 은행장은 노우경이고. 노경 형님은 다른 지점의 지점장이고. 다른 은행에. 같은 제일은행에. 네, 다른 지점에. 다른 지점의 지점이었고. 그러니까 인사권이 안 미친다 그지? 인사가 안 미치고 우리 지점의 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전체를 지점을 가는 본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감언을 했고 우리 지점에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 직원들은 못 자르니까 그 엄한 이제 청원 경찰은 이제 나를 잘라버려. 자르고 이제 쇄신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를 자르더라고. 그리고 우리 용역직은 힘이 없잖아요. 그 지점장도 힘 없거든. 본부장이 좀 그래 잘려가 나고 5년 동안 그때 안 잘렸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이 100만 원짜리 인생. 그 잘려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기본급이 그것도 없어요. 없고. 내가 팔면은 판될 수당이 없고 못 팔면 전혀 수당이 없고. 지금까지 한 지가 얼마나 됐어? 지금 이제 한 8년 됩니다. 8년 지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네. 돈을 벌 때는 좀 벌었고 못 벌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란 자체가 실적이 있을 때는 있다가도 없으면 또 전혀 없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게 늘 이제 불안하거든. 그래갖고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세일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보험까지 보험 코드 내 가지고 이제 투잡을 해요. 지금? 네. 어디 상거래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자동차 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이제 보험회사는 법인 쪽에 그 모든 보험에 다 할 수 있는 그 이제 제가 코드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자동차 세일하고 이렇게 두 개 이제 투잡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근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지만 나는 이제 그 교회 생활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런 세일즈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제 덜 가는 거죠. 네, 덜 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선택 아니야. 그게 제 선택이죠. 저는 사실 그 영업은 그 한락하면은 시간을 낼락하면 시간이 모자리고 일을 할락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일을 안 할락하면은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때까지 저는 가정도 많이 거쳤고 제가 영업의 그 기질이라든가 이런 체질이라든가 영업의 재질이 없는 사람으로 제 스스로 저는 그럼 적성이라고 적성이 이제 안 맞다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영업의 적성이 안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저는 제 스스로 해가지고 영업은 이제 더 이상 하면 할수록 이제 힘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더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더 생겨야 되는데 노하우도 또 안 생기고 워낙 뭐 영업의 어떤 그 질서 자체가 막 깨어지고 딴 사람 거 뺏어오고 막 서로 막 경쟁이 막 치열하거든요. 치열하고 할인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익은 남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전쟁터 전쟁터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내 체질과 적성과 이런 게 안 맞는다. 하면 할수록 안 맞는다. 처음에는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서울 가갖고 가방 하나 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근데도 7, 8년씩 해왔네 그래도.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젊은 날에는 의욕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 만나고 막 이게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뭐 55세니까 그게 막 열심히 무조건 쫓아다니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 열심히 해도 뭐 안 될 거는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래 뭐 이런 막 마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영업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 팔자련이 하고 그냥 막 속에 들어오면은 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고 막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비워버렸어. 마음을 비우고 그런데도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이제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영업이 잘 될 때는 괜찮다고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었죠. 그 극도의 어떤 불안이 있잖아요. 극도의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 근데 이제 혼자 살 때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기식하는 것보다 그 지금 결혼하고 집에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 있으니까 생활력이 없다. 더 불안한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더 되고. 그게 또 재혼한 자매에서 아들을 하나 또 낳았거든. 낳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이 기존에 있던 자매 아들 하나 있고. 그래 지금 둘이 이제 다 같이 삽니다 전부. 근데 어때 가족의 평화는? 가족의 평화는 이제 내가 워낙 가정을 거치고 저는 뭐 이렇게 자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내고 때리고 이런 걸 못해요. 뭐 그런 처지도 안 그런 되잖아. 처지도 안 되고 그냥 내 말빨이 없는 거죠. 내 말빨이. 근데 오히려 그 저 남편이 생활력이 없다 해가지고 한마디라도 예사한 말이 듣는 사람은 크게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지금 현재 자매는 이제 나랑 결혼할 때 나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보고 결혼을 한 거죠. 이 자매도 이제 결혼이 한번 깨진 자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결혼할 때는 이제 나의 어떤 능력, 기질 이런 건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교회를 보고 이제 나랑 결혼한 거고, 그냥 존재 자체를 본 거죠. 존재 자체만 보고 그래하고 생활하고 이제 현실적인 감당은 이제 이렇게 간호조무사 한 게 아니었고, 너무 집에 이제 애를 봐주고 식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 키우고 남의 집에 식모 생활하고 애들 봐주면서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명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자기 이제 몸으로 다 때웠지.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 치가지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지금 지금 요양원에 지금 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